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방식이 이번에 메가라이트의 핵심적인 기술 구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MW 5 시리즈를 이거 실사 아니에요. 이거 실사가 아니라 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시애틀에서 개천절에 에픽게임즈에서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언리얼 엔진 5.5의 프리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엔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 고퀄의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주목받을 만한 것이 바로 메가라이트라고 하는 조명이 엄청 많은 시스템에서도 하이엔드급 게이밍 GPU는 물론 플스5 같은 비교적 저사양에서도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게 화제입니다. 앞으로 게이밍 퀄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살짝 어두워진 거 보이십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조명이 엄청나게 많아도 걔네들의 상호작용을 다 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클러스터링해서 발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게이밍 그래픽과 관련해서 기본 개념을 또 한 번 더 리캡을 해보고 이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개선시켰는지 그래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D 게임을 본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모니터는 2D잖아요. 2D 이미지인데 이 2D 이미지가 원래는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3D 세계의 어떠한 한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달공학 브루넷 콘텐츠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 게임 속 3D 소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3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어떠한 형체를 3D로 일단 만듭니다. 만들 때 이렇게 점들을 만들고 버텍스 쉐이딩 후에서 이 트라이앵글, 이 메쉬를 만들죠. 메쉬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이 쉐이딩을 어떻게 색칠을 할지 그리고 이 질감을 어떻게 할지 다 만들어가지고 요거 하나하나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 라이언킹이라든가 이제 실사화되는 어떠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몇 개월에 거쳐서 이 렌더링을 거쳐요. 그런데 문제는 게임에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방향키를 가지고 움직이고 뭐 컨트롤러 가지고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을 반영을 해가지고 즉각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즉 이게 몇 개월 동안 렌더링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순간순간에 이 그래픽카드 GPU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 이 빛의 광선이죠. 이 광선이 조명에서 이렇게 빛이 딱 나오면은 우리 실제 세계에서도 빛이 나오면은 제 얼굴을 맞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표현이 되는 게 결국 이 빛이 직진성으로 해서 가면서 가려진 부분과 안 가려진 부분 이런 것들이 물체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반사되거나 굴절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얼마나 잘 표현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사화된 영화를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3D 그래픽도 3D 게이밍도 와 진짜 실사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레이 트레이싱을 얼마나 잘 표현했냐라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그대로 반사되고 유리에 닿으면 꺾일 거고 그럴 건데 이 게임 안에서도 이 조명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광선 하나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각각의 단계 어떠한 물체를 실시간으로 계속 프레임마다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게이밍 하면은 뭐 100프레임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 픽셀 하나하나마다 빛이 딱 다 있는 그것들을 다 따라가면서 이 픽셀이 어떤 색깔을 가질지 어떤 질감을 가질지를 매번 계산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레이 트레이싱이 적용이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 이미지를 볼 때 3D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구현되는데 이 라이트 소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광선을 거꾸로 따라가가지고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명, 라이트 소스, 광원이 여러 개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개 있으면 이 광선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데 GPU가 너무너무 버거워서 프레임 수가 안 나올 거예요. 너무 계산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조명에도 된다라고 해서 주목이 된 거죠. 기존에 이렇게 광원이 하나 있을 때는 저렇게 그림자로 표현이 되겠지만도 저 광원에 의해서 저 하나 지금 이제 메쉬로 표현이 됐죠. 저 하나하나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널찍하게 메쉬를 잡았는데 상당히 그 촘촘하게 요즘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밀한 하나하나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건가라는 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그 수많은 계산들을 매번 실시간으로 초당 수백 번씩 계속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인지해 두시고 이번에 발표된 언리얼 엔진 5.5에서의 메가라이트 기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언리얼 엔진 5.5 전에 언리얼 엔진 5가 나왔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기능이 바로 루멘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방에다가 이렇게 빛을 싹 이렇게 조명을 잘 취해주는 효과를 잘 처리해가지고 방 전체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실사같이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리 이제 계산된 조명 맵이 있잖아요. 조명이 어떻게 비춰지면은 이렇게 비춰질 거다라는 맵을 미리 갖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레이트레이싱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간접 조명이라든가 반사 효과를 이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건데 이 플레이어가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조명 조건이 계속 바뀌면은 즉각적으로 환경 전체의 밝기랑 색감을 잘 조절해갖고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가능했던 게 조명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지다 하더라도 각 빛이 표면에 닿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캐싱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필요한 부분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캐시에 있는 원래 쓰던 데이터를 다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건데, 이게 필요한 조명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우리 흔히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광선들만 갖고 와가지고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반적인 이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데 개별 조명이라던가 그림자 생성에는 이 성능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메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십 배 많은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개 이상의 그림자 생성하는 조명이 한 번에 사용된 실시간 데모가 플스5에서 직접 이렇게 시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게임 내 이 3D 공간이 지금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구획별로 나눕니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모든 관객이 경기를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구역별로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따로 경기를 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영역에 할당된 애들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그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들을 별도로 캐싱해가지고 두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계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처리했다. 또 병렬 처리죠.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방식이 이번에 메가라이트의 핵심적인 기술 구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조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걸 다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냥 조명 수만 늘린 게 아니라 이 각 조명에서 현실적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는 이제 이 에어리아 섀도우라고 하는데 면적 그림자라고 번역됩니다. 이 에어리아 섀도우라고 하는 것이 광원이 저 멀리 있고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제 걸쳐져 갖고 저 멀리 퍼뜨려져서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걸 에어리아 섀도우라고 하는데, 이 넓은 면적에 생기는 그림자가 이 광원, 불빛 비치는 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덜한데, 이게 또 움직이거나 지금처럼 이게 광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벽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저것도 이제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터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볼류메트릭 포그라고 이 빛이나 안개나 먼지 같은 거 이제 막 섞여가지고 지금 약간 보이십니까? 이제 퍼져서 나오는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것들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진짜 계산량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그 미세한 것들을 표현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빛이랑 그 산란된 입자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을 매우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정밀하게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요. 여기다가 또 머리를 쓴 게 이제 디폴트 쉐이딩 혹은 이제 딜레이드 쉐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면에 나타나는 이제 픽셀 하나하나마다 있잖아요. 그 하나마다 빛의 정보도 있을 거고 어떤 색을 가지는지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온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포워드 렌더링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빛마다 각각 픽셀에 영향을 줄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걸 좀 모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병렬적으로 청크 단위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건들이 있었겠죠. 원래 언리얼 엔진 5에서 그 나나이트라고 이 게임 내의 3D 모델의 이 폴리곤 있잖아요. 그 폴리곤 그 다각형들의 수를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시켜서 세밀하게 하더라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선보여가지고 이걸 계속 확대하더라도 폴리곤이 너무 미세하게 돼 있으니까 해상도가 그대로 고해상도로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메가라이트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게, 메가라이트 자체가 조명 소스를 여러 개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나이트는 이 메쉬를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생성해도 성능에 지연이 없도록 하는 거니까 각각을 실시간으로 조정해가지고 GPU의 부담을 덜어주니까 각각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림자나 반사 효과 이런 거, 조명 소스 같은 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이 3D 게임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또 다양한 발표들이 있어가지고 다 다루기는 힘든데 그중에서 인상적인 거 한 개만 더 추가드리면 바로 이 BMW 5 시리즈를, 이거 실사 아니에요. 이거 실사가 아니라 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메타버스 이게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만든 건데요. 부품 내부까지 2만 개 이상의 부품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실제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 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그래서 세부 요소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언리얼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과 교감하면서요.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하면서 하는 어떤 마케팅도 좀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AI 데이터셋도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GPU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바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요즘 우리 차량 구매하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선택하면은 간단한 UI UX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 텍점 에러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전달드리지 못하고 있는 짧은 영상들, 저런 거 신기한 것들, 그리고 재밌는 소식들, 또 도움되는 소식들 이런 것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